학성 스님이 마음 공부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말. 만불삼방 1편 봉안사 5년 겨울. 무와 배추는 땅을 파고 움을 만들어 그곳에 묻어두고 지프로 큰 마개를 만들어 열었다 닫았다 하며 꺼내 먹었다. 배추든 무든 둘 다 가장 쉽고 건강한 먹거리였다. 채를 쳐서 생채 무침을 하든 빚어서 국을 끓이든 두툼하게 저며서 조리든 넓적하게 전을 부치든 이 둘은 언제나 맛이 있었다. 무, 배추는 조리법도 간단했다. 된장, 간장, 고추장, 고춧가루면 충분했다. 겨울이 깊어져 입구에 무, 배추를 다 꺼내 먹어 손이 닿지 않으면 막대기 끝에 못을 박아 그걸로 찍어서 꺼내 먹었다. 이 채소 창고는 냉장고가 없어도 한겨울 내내 싱싱한 채소로 비타민을 섭취하여 면역력을 유지하는 선조들의 지혜였다. 나무하기. 산촌에서 뗄나무 하기는 취사와 난방을 위해 필수 불가결의 작업이다. 장작은 멀고 깊은 산까지 가서 마른 통나무의 밑동과 굵은 몸통을 잘라서 지게에 전내려 자르고 쪼개서 마련했다. 먼 산까지 가야 하는 이유는 가까운 곳에 마른 나무는 동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서로 경쟁적으로 베어 가버려 금방 없어지고 말기 때문이다. 초가을 낙엽이 진 직후에는 마른 나무가 드물어서 생나무를 베어 올 수밖에 없을 때도 있다. 특히 소나무나 낙엽송은 송진이 잔뜩 베어 있어 생나무라도 아궁이 고래 속에 빼곡히 쟁여넣고 입구에서 마른 나무로 밑불을 주면 자기들끼리 서로 태우면서 아주 화력이 좋다. 그러나 생나무는 너무 무거워서 지고 내려오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생나무는 잘라 산속에 쟁여 두었다가 나중에 마르고 나면 져내리기도 했다. 그렇게 마련한 통나무와 장작으로 가을부터 봄까지 매일 방마다 군불을 지펴야 했다. 나무하기와 군불떼기는 봉안사 5년 고행생활 내내 겨울마다 끝없이 반복했던 일이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나면 날이 저문다. 어두컴컴한 아궁이 앞에서 고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로 활활 타올라 재가 되어 결국 사라지는 나무를 뚫어지게 지켜보면서 일체만물의 무상한 참모습을 곰곰이 마음에 새겼다. 초는 자신을 태워 어둠을 밝히고 소금은 자신을 녹여 부패를 막고 뗄나무는 자신을 태워 추위를 막는다. 강원도의 한겨울 혹한에서 뗄나무는 거의 생존을 위한 목숨줄이다. 뗄나무 없이는 밥을 하지도 방을 덮이지도 못한다. 이 뗄감과 군불떼기를 통해 소녀는 보살행의 의미를 되새겼다. 자신을 바쳐 남을 위하는 보살행을 그는 위함이라는 한 단어로 압축해 보았다. 그는 대안이 원효를 중생구제로 인도하듯이 이 위함의 의미를 마음에 새겼다. 그리고 소년에게서 이 위함은 자기는 죽고 남을 살리는 허무한 죽음이 아니었다. 이 위함은 남을 살릴 뿐만 아니라 결국 자신도 함께 살리는 자리이타의 위함이 된다고 생각했다. 방마다 군불을 지피고 나면 밤이 되고 일찌감치 잠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몸은 좀 피곤해도 진리의 길을 간다는 생각에 마음은 늘 즐거웠고 심지어 환희심이 차올랐다. 잠들기 직전에는 항시 잠시나마 처절하게 혼자가 된 자신에게 또 질문을 던졌다.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도대체 이 마음이란 무엇인가? 이 마음을 어떻게 터득해야 하나? 누구도 이 질문에 답해주는 사람은 없었고 오로지 홀로 물어야 했다. 그런 점에서 소녀는 외로웠다. 무엇이든 오로지 홀로 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들과 달리 자신은 이 고행의 길을 가는 것이 늘 특별하다고 생각했다. 평범한 남들이 가지 못하는 길을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기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자신은 남들과 달리 특별한 의지와 선택으로 이 길을 선택했고, 그렇기에 평범한 남들과 다른 특별한 인생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환희심이 벅차올랐다. 겨울철 간식하면 주로 감자가 생각난다. 군불을 떼고 난 뒤 잿불에 감자나 고구마를 구우면 고소하고 달콤하기 그지없다. 감자는 보관이 어려워 쉽게 썩었다. 그러나 썩은 감자는 물에 불리고 물을 따라내어 전분으로 만들기 쉬웠다. 감자 전분은 전, 옹심이, 떡으로 만들면 그렇게 맛 좋은 별미가 없었다. 겨울에 어쩌다 팥죽을 간식으로 먹게 되면 정말 입이 호사하는 날이다. 가끔 재를 지내면 과일이 남는다. 그러면 송판으로 괴짝을 만들고 쌀을 찢고 나면 나오는 고운 속껍질인 미강을 담은 뒤 사과 등 남은 과일을 그 속에 묻어두면 싱싱함이 아주 오래간다. 그걸 꺼내 먹을 때는 아주 하늘나라의 음식처럼 느껴졌다. 제 끝에 귤이나 바나나를 먹어보게 되었을 때는 아주 로또에 맞은 기분이 들었다. 겨울에 눈 쌓인 비탈에서 나무단을 굴리다 보면 나무단이 큰 눈사람이 된 적도 있었다. 큰 아름으로 묶은 잇나무를 지게에 서너 뭉치 올려 쌓아서 지고 일어서면 나무찜에 묻혀 사람이 보이지 않고 나무찜만 보이기도 한다. 산골의 아이들 사이에는 이 산 저 산 다 잡아먹고 어흥하는 건 뭐게? 하는 수수께끼가 있다. 그 말대로 아궁이 하나는 온 산을 다 잡아먹는다. 온 산을 뒤덮고 있던 푸른 나무들이 겨울이 오면 뗄나무가 되고, 산더미처럼 큰 나무더미도 한겨울을 지나면 거의 냉큼 사라져 버린다. 다 어디로 갔을까? 지수와 풍으로 각각 흩어져 사라져 버렸다. 참 무상하다. 모든 존재와 현상은 생겨났다. 유지되다. 무너지고 사라진다. 물론 사람도 마찬가지다. 눈에 보이는 신체는 그렇게 사라진다.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은 어떻게 되나? 육체와 함께 사라지나? 마음은 육체의 성주괴공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온존하는가? 절로 배달되는 여러 인쇄물들이 마음은 실체로서 항존하는 것이 아니라 무아라고 말하면서도 마치 독립적으로 온존하며 윤회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죽고 난 뒤의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가 다시 태어나는가? 소녀는 생각했다. 마음을 알고 싶다. 마음의 신비를 풀고 싶다. 마음이란 무엇인가? 원효처럼 한순간에 마음을 깨달아 알고 싶다. 산은 멀리서 바라보면 한결같이 울창한 숲만 보인다. 멀리서 보는 산은 푸르든 붉든 일색이어서 아주 아름답게 보인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서 보고 깊이 들어가서 보면 죽은 나무, 썩은 나무, 온갖 벌레와 짐승의 분뇨와 심지어 사체까지 널브러져 있다. 소녀는 멀리서 산과 숲을 향해 걸어가며 생각했다. 사람의 인품이나 마음도 이와 같구나. 멀리서 보면 그럴싸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지만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하구나. 소녀는 생각했다. 가까이서 봐도 속을 들여다봐도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다. 어떻게 하면 곁에서 봐도 멋진 사람, 훌륭한 사람,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루하루가 흘러가고 한 해 두 해 해가 가고 한 짐 한 짐 나무를 할 때마다 쌓이는 고행의 무게만큼 소년의 마음은 깊어가고 성숙해갔다. 나무찜을 져본 사람은 누구나 알지만
지게에 한 짐 잔뜩 지고 비탈길을 내려오자면 올라갈 때보다 더 힘들다. 내리막길에서는 무릎이 시큼새큼하면서 힘을 쓸 수도 없고 오금이 달달 떨린다. 또래보다는 컸지만 아직 10살을 갓 넘긴 소녀는 키가 작아 뒷무릎 오금 밑까지 처진 지게 목발이 비탈길을 내려설 때 뒤쪽 높은 돌이나 비탈에 닿아 앞으로 고꾸라지기도 했다. 그럴 때면 지게와 나뭇집 밑에 깔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만신창이가 되고 피가 철철 흘러도 마른 흙가루로 슥슥 문지르면 지혈이 되었고 다시 일어나 흩어진 나무들을 주워 모아 끝까지 지고 왔다. 멀리 나무하러 갈 때는 도시락을 싸기도 했다. 도시락이고 해야 양은 도시락에 밥을 담고 고추장 한 숟가락을 한 구석에 퍼담으면 그게 전부였다. 무, 김치 한 조각이 들어있으면 정말 침이 잘 나왔고 꿀맛이었다. 무, 김치가 없어 밥이 넘어가지 않으면 물에 말아 먹으면 그뿐이었다. 그래도 이런 상황을 서럽게 여기지도 청승맞게 생각하지도 혹은 그래서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도 않았다. 갓 10살 소녀는 지게를 받쳐 두고 풀섭에 누워 자유롭게 흘러가는 구름을 보면서 쉼없이 바쁘게 흘러가는 계곡물을 보면서 바람결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면서 하염없이 생각했다.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도대체 이 마음이란 무엇인가? 마음을 어떻게 터득할 것인가? 세상의 중생들을 어떻게 위할 것인가? 어떤 때는 이런 사색에 잠겨서 혹은 어떤 때는 말없이 무심하게 자신을 놓아두고 멍하니 자연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한두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기도 했다. 2025년 여름 만불상방에서 학성